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냉장고가 TV를 삼켰다. 헝가리 포퓰리즘 정권의 몰락과 그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헝가리의 오랜 집권 세력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 선전 스테이트 프라퍼겐더과 국민의 경제적 현실 에코노믹 리얼리티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헝가리 선거는 16년간 이어진 철권 통치의 붕괴를 알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거 4번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여당 피데스당은 고작 55석을 얻으며 참패했습니다. 반면 신생 야당인 티서당은 무려 138석을 확보하며 단독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79.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얼마나 격변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헝가리 사태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바로 TV와 냉장고의 싸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V는 일방적인 국가 프로파간다와 언론 장악을 통한 정치적 선전을 의미합니다. 반면 냉장고는 실질 임금, 물가, 그리고 밥상머리 경제로 대표되는 국민의 경제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전 주헝가리 미국 대사인 데이비드 프레스먼은 오르반 정권이 이 TV와 냉장고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데 총리가 호화로운 시골 저택에서 희귀 동물을 키운다면 선전 활동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르반 정권의 냉장고가 가득 찼던 시절은 2020년대 초 헝가리가 독창적인 전략으로 유럽 내 성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때였습니다. 먼저 EU 최저 수준인 9%의 법인세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독일 자동차는 물론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생산기지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률 3%대 진입이라는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인구 정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세자녀 가구 주택대출 탕감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2021년에는 출산율 1.61명을 기록하며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오르반 노믹스의 성과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오르반 정권은 치명적인 포퓰리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부모 소득세 100% 환급, 13개월 차 연금 지급, 청년 면세 등 대대적인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이는 감당 불가능한 국가 재정 적자 폭발로 이어지며 재정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노골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를 이유로 EU 집행위원회가 지원금 지급을 동결하는 외부 충격까지 겹쳤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 패닉이 발생했고 1년도 안 되어 헝가리 포린트화 가치가 30% 이상 폭락하는 통화 붕괴를 겪게 됩니다. 결국 냉장고는 텅 비게 되었고 2025년 헝가리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2023년 초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은 25%에 달했고 계란, 빵 등 필수 식료품 가격이 5,060% 폭등하면서 실질 임금은 급감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2025년 예상 GDP 성장률은 0.4%에 그쳐 폴란드에 크게 뒤처졌고 1인당 GDP는 루마니아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악화되어 2026년 2월 공식 실업률은 4.8%를 기록하며 과거의 완전 고용 성과는 사라지고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정책마저 실패하여 GDP의 5.5%를 쏟아붓고도 2025년 추정 출산율은 1.31명으로 2009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붕괴는 헝가리 국민들의 미시적인 삶에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르반 정권과 엘리트들은 EU 기금과 국가 보조금을 가족 및 측근 기업에 몰아주는 정경유착, 즉 마피아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총리는 호화로운 시골 저택에서 희귀 동물을 사육하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병원 예산 고갈로 환자들이 거즈, 소독약, 화장지까지 직접 지참해야 했고 생활고로 의료진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응급실과 분만실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수술 대기는 1년에서 3년, 외래 진료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르반 정권은 무적의 선전 도구, 즉 미디어 독점 시스템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인쇄 매체와 라디오 시장의 80%,
TV 방송 시장의 57%를 장악했으며 국영방송 MTV에는 뉴스 시간의 75%를 집권 여당에 할당했습니다. 중부 유럽 언론 미디어 재단을 통해 500개 이상의 매체를 단일 관리하며 구조적으로 언론을 통제했고 정부 광고비는 친정부 매체에 몰아주고 독립 언론에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야당 대표를 가정폭력범이나 EU 브뤼셀의 꼭두각시로 매도하고 정권이 바뀌면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간다는 흑색 선전을 남발하며 조작된 내러티브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스마트폰이 TV를 무력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야당은 기존의 미디어 문법, 즉 TV를 거부하고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공간인 스마트폰으로 전장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디지털 반격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첫째, 실시간 반박입니다. 딥페이크나 가짜뉴스가 보도되면 즉각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서 팩트체크하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하루 56곳의 유세 현장을 SNS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과 없이 중계하며 지지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셋째, 밈의 역이용입니다. 친정부 매체의 인신공격을 유머로 승화하여 예를 들어 방탕하다는 공격에 맞서 보트 위에서 춤추는 틱톡 영상으로 젊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피데스당의 과거 문법과 티서당의 미래 문법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피데스당은 주로 국영 TV, 라디오, 5개 광고판 같은 하향식 매체를 사용했습니다. 메시지 톤은 공포 조장, 흑색 선전, 분열을 유발했으며 대응 속도는 정해진 뉴스 편성표에 맞춘 느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역할은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티서당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과 같은 수평적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유머, 밈, 진정성, 팩트체크를 메시지 톤으로 삼았고 가짜뉴스 발생 즉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대응했습니다. 유권자는 틱토커 등 인플루언서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어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산시켰습니다. 티서당은 단순한 SNS 활용을 넘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독자적인 플랫폼, 바로 티서월드 앱을 구축했습니다. 이 앱은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조직적인 디지털 저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째, 자발적 확산입니다. 지지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진실을 담은 콘텐츠를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로 손쉽게 확산시켰습니다. 둘째, 실시간 팩트체크입니다. 정부 언론의 가짜뉴스가 배포되는 즉시 반박용 카드 뉴스를 푸시 알람으로 전송하여 선전 효과를 차단했습니다. 셋째, 부패 감시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동네 정부 부패 사례를 앱을 통해 직접 제보받아 데이터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권력 감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현대 권위주의의 한계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즉, 프로파간다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간극 더 갭입니다. 정치적 선전인 TV와 국민의 경제적 현실인 냉장고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지면 전통적인 미디어 통제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 다리 더 브리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괴리를 은폐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참여 공간이 투명한 다리 역할을 하며 정권의 민낯을 여과 없이 폭로합니다. 셋째, 결과 더 리절트입니다. 아무리 인기 영합적 정책을 펼치고 언론을 독점해도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에게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 요소가 맞물려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선거 승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16년간의 포퓰리즘이 남긴 구조적 위기는 여전히 헝가리에 남겨진 청구서이며 험난한 재건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교사 임금 인상, 의료 시스템 복구 등 필수 공약을 이행할 재정이 고갈된 텅 빈 국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오르반 총리의 측근들이 여전히 핵심 경제 권력과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뿌리 깊은 기득권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료비 폭등, 연금 삭감, 세금 인상을 우려하는 헝가리 국민들의 민생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과연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진정한 헝가리의 재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만든 기적은 이제 다시 경제, 즉 냉장고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